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컨택을 충실하게, 매우 성실하게 상당한 시간 동안 잘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죠.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의 노컨택을 브레이크업 하려는 시도가 있다. 즉,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컨택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여러분이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연락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전화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군다, 스토킹을 한다. 이렇다면 그들은 역시 이러한 딜레마를 싫어하겠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나르시즘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이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각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X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도망갈 경우, 즉 여러분을 간을 보고 여러분의 노 컨택을 브레이크업 하려는, 여러분의 노 컨택을 방해하는 시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된 얘기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겪으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X한테 카톡이 옵니다. 매우 캐주얼한 카톡이 오죠. 오빠 잘 지내? 예림아 잘 지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제트기를 가열하듯이 막 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서 다시 매달리는 모드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직도 관심 있는지를 확인만 하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고 상실감은 더더욱 느끼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진행해왔던 이 노컨택이 작살나는 이 처참한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요럴 때 저한테 잠깐 상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카톡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바로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지연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예. 그들에게 카톡이 왔다 해서 5분, 10분 후에 바로 연락하실 필요 없어요. 1시간, 2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외의 시도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매우 캐주얼하게 응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안녕 얘기하면 여러분도 안녕, 그들이 덕담을 하면 여러분도 덕담. 절대 여러분이 급발진해서 재회를 이야기하거나 관계를 이야기하거나 다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는 어떠한 신청,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수동적으로 미러링을 해라. 그들이 전화를 끊고 가면은 카톡을 카톡을 중단하고 떠나면 여러분 더 이상 카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카톡이 왔어. 여러분이 응대를 했어. 그쪽에서 다시 응대를 하고 여러분이 다시 응대를 했는데 그 다음 저쪽에서 카톡이 안 와.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응대를 하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서 다시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면 안 됩니다. 즉 더블 텍스팅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한테 카톡이 왔어. 여러분도 응대를 했어. 그들이 했어. 또 여러분이 했어. 그리고 안 와.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컨택이 깨지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 몇 주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는 다시 옵니다. 이때 저의 꿀팁이 들어갑니다. 이때 한번
무시해 주면 좋습니다. 이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톡이 왔어. 되게 카톡으로 오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카톡으로 합시다. 카톡이 왔어.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미러링을 하고 캐주얼하고 하지만 공손하게 대응을 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의미한 감만 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올 때 이때는 한번 씹어주는 것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씹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들이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자,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을 할 때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어떤 여러분이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아직도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그 이유는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불안한 스테이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매달림을 받으면서 계속 안도의 스테이지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이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은 X의 심리 변화 과정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는 안도의 스테이지입니다. 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져야 여러분의 노컨택이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도 스테이지에서 계속 머물면서 매우 편안한 각도에서 이별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하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재회를 원했다가 여러분과 톡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변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분명히 팁을 드렸습니다. 다시 연락 올 때 한번 씹어주면 됩니다. 첫 번부터 씹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여러분과 재회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카톡이 올 때는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열정적으로 재회할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상당히 나름 열정적이고 진실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다시 한번 꼬셔볼 수 있어요. 속된 얘기로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정도의 간단한 팁을 드렸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저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영상을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데, 최근에 제 영상을 발견하고 제 영상을 에피소드를 몇 개 안 보신 분들, 이러한 보편적인 질문을 하시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회차를 통해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노컨택 초보이신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노컨택을 하고 시간이 진행이 되면 나를 버린 X가 나에 대한 감정이 fade away 되지 않냐,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잊게 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유리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당한 그 첫날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급속하게 정리가 잘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을 찾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점에 그 메커니즘, 그 심리적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브리프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한테 이별을 선고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에 대한 감정, 여러분에 대한 매력 가치는 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이별을 한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별을 하진 않습니다. 나의 남자친구가 회평이라서 이별을 한 거다.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 못해주고 내가 바빠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화가 나서 이별을 선고한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한테 잘 못해주더라도 그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여러분한테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평의 남성은 어떤 정신불안적 요소를 가진 남자는 여러분과 1년, 2년 동안 사귈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진행을 하자면 여러분과 이별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이별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당했을 때 여러분에 대한 애정의 강도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노 컨택을 진행하면은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상승되고 그들은 그들이 한 이별에 대한 회의심이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가 가중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해석했으니까 다른 영상 충분히 보시면 그 노컨택의 메커니즘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선고했는데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여러분이 노컨택 모드로 처음부터 갔다고 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과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손모가지를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고 워킹 어웨이를 해버리면 그 여러분에 대한 가치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까지 굉장히 미스테리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별할 때 상대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쿨하게 워킹 어웨이를 해버렸던 여러분의 뒷모습을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찌질하게 매달리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으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와 이별과 재회에 관한 노컨택의 전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